대패 삼겹살로 이렇게 샐러드 한 거예요. 와, 이 대패 삼겹살 샐러드는 진짜 예. 처음 먹네. 와, 여기 옆에가 막 땡겨. 침 넘어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끝났어, 이거야. 냄새가 너무 좋았어. 끝났어. 방앗간에서 깨찰때 나는 아, 그 참깨 냄새 맞아요. 참깨 냄새 맞아. 자, 이거는 오늘 메인으로 먹은 대패 삼겹살 덮밥이에요. 향하고 식감하고 같이 하나는 크런치하면서 하나는 냄새가 나니까 그쵸. 너무 재밌어요. 아직도 덥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 예뻐라. 장혜리의 요리교실. 아, 야, 오늘 최고다, 최고. 아유, 어서오세요. 야, 아니, 이렇게 오늘 젊은 분들이 다 오셨네요. 이쁘고. 비슷비슷해요?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가늠을 못해요, 요즘. 7, 8, 9 다 있어요. 자, 오늘도 요리를 또 해요. 어떻게 딱 우연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할 것들이 생겨서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그 친구가 이제 밥을 해줬는데 그 지라시 스시라고 그래 오픈 스시 해놓고 이렇게 떠먹는 걸 해서 그거를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 돌아오면 생각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해갖고 이렇게 퍼먹는 덮밥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에 해먹던 대패 삼겹살 덮밥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예고했던 또 대패 삼겹살로 샐러드 하는 거.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 사놓고 이제 요만큼 쓰고 나면 또 그것도 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샐러드 해먹고 이제 볶아서 그렇게 해먹고 그 제 친구 집에서 먹었다는 그 지라시 스시를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초밥처럼 해갖고 지라시 스시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데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일본에 가면은 다른 음식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야채 조림 때문에 근데 야채 조림 병일 것도 아니고 그냥 야채를 간장에다가 졸인 거예요. 근데 그 다시마 육수 같은 걸로 해서 졸인 건데 이제 식자재가 이제 연근이랑 우엉이랑 곤약 같은 게 우리 식자재하고 좀 되게 다르게 좋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채 조림 했고요. 그리고 같이 먹을 묵밥도 했어요. 묵밥. 지난주에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맛있게 다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식 시간이 돌아왔어요. 대패 삼겹살로 이렇게 샐러드 한 거예요. 와, 이 대패 삼겹살 샐러드는 진짜 처음 예. 먹네. 근데 그 소스를 그 된장 참깨 소스라고 해갖고 제가 만든 건데 된장 넣고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된장 넣고 한 소스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 이건 되게 흔한 건데 대패 삼겹살은 흔하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 네, 봤어요. 냉으로 네. 여름에 먹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식을 먼저 할게요. 여기 옆에가 막 땡겨. 침 넘어와. 냄새가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하실 때마다 냄새 그 향이 방앗간에서 깨찰때 나는 아, 그 참깨 냄새 맞아요. 참깨 냄새 맞아. 참기름 들어가요. 참기름도 들어가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냄새랑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레몬 이런 것도 들어갔나? 레몬즙. 아 또 장금이가 한번 오셨군요. 이게 이게 당귀인가요? 이게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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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긋하면서 고소하고 냄새가 처음에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먹으니까 약간 레몬처럼 약간 상큼하고 막 그래요. 이게 맛이 돼지고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전혀 더군다나 안 들어요. 삼겹살. 와, 엄청 깔끔하다 진짜. 그러니까 깔끔하죠. 대패 삼겹살에 약간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 하나도 안 나네요. 그리고 너무 쉬워. 맛이 너무 좋아요. 쉬워. 그리고 소스는 이걸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씩 그냥 덜었으면 되고. 이거 차게 먹으면 좀 약간 느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패 삼겹살이. 이건 차가게 먹는 냉샐러드. 근데 전혀 안 느끼해. 아, 딱 입맛 돋구기 진짜 좋은 맛인 것 같아요. 도시락으로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 내가 도시락 특집을 좀 하려고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랑 또 조금 이따 보여줄 그 지라시 스시도 도시락으로 아주 좋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올 때 냉국수 샐러드도 도시락, 문어 샐러드 같은 거 도시락으로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소스만 바꿔갖고 다니는 거. 깨랑 고기랑 씹히는 그 식감도 되게 좋아요.
되게 맛있다 진짜 어떻게? 이거 맛만 먹으면 맛있는데 어떻게? 자, 이거는 오늘 메인으로 먹은 대패 삼겹살 덮밥이에요. 덮밥인데 요거 대패 삼겹살을 이제 볶은 거고 그 밑에 양배추를 엄청 볶아서 깔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치른다 싶으면 그냥 옛날에 원래 이거 돈부리처럼 일본 그 우동기에다가 작으면 기에다가 밥 넣고 이거 착착착 올리고 마지막 계란 노린자하고 이렇게 올려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한 끼.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쭉 넣고 각자 퍼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1인분씩 넣으면 양도 사실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을 만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푹 이렇게 떠가서 이제 먹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많으니까 좀 면 같죠, 그죠? 전 그쵸. 처음에 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면보다 더 아삭하고 식감 되게. 밥은 그냥 하얀 밥이에요. 하얀 밥 넣었어요. 이거는 정말 잘해 먹을 거예요. 쉬워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간이 좀 짜면은 그 밥량을 좀 늘리면 되고. 이 파란 잎이 뭐예요? 깻잎. 깻잎. 그냥 깻잎. 아까 대패랑은 또 전혀 다른 느낌. 이거는 따뜻한 거, 찬 거. 네. 이 향하고 식감하고 같이 하나는 크런치하면서 하나는 냄새가 나니까 그쵸. 너무 재밌어요. 양배추 씹힌. 그리고 이 양배추가 엄청 들어갔어요. 이제 이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밥은 오히려 조금 먹고 이걸 많이 먹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약간 싱거워도 그거에 따라서 밥량 좀 조절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늘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게 요 야채 조림이에요. 근데 지금 어저께 곤약이 없어서 곤약하고 내가 우엉은 못 넣었는데 여기다 곤약하고 우엉도 넣어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 반찬에 기본적으로 야채 조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멸치 육수가 있어서 이렇게 졸였는데 이거를 해서 제가 지라시스 씨가 이거 황홀하지. 황홀하지. 와, 일본 같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그냥 위에다 뿌리기만 하면 된 거거든. 그래서 밑에는 초밥 비벼갖고. 그래서 초밥 비비느라고 내가 나무통을 썼고 초밥 비벼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그냥 쭉쭉 뿌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기 너무 좋은 거지. 이렇게 도시락 싸가면. 야, 이러면 이제 완전 단체 도시락이 되고. 이만한 그것도 비주얼,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데다 해갖고 가서 모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먹으면 낱개를 먹는 것보다 더 막 일단은 눈으로 만족하잖아. 그리고 아주 푸짐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지. 연어 썰어 놓고 그다음에 새우살 그거 데쳐서 넣고 아보카도 넣고 오이 썰어 놓고 계란지단 해서 붙였고 날치알 넣고 여기 있는 건 몇 개 빼도 돼. 근데 여기에 내가 이걸 많이 뿌렸지. 어떻게 뿌리신 거예요? 이걸 그냥 이런 걸 그냥 같이 섞어서 뿌렸어요. 섞었어요. 그래서 야채 조림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한 번씩 먹어볼게요. 요거. 이 밥 반찬으로 너무 좋은. 이거 파인다이닝 같아요. 별거는 아니어도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달달한 맛도 있는데. 그렇죠. 조림이고 일본 음식이 달아요. 일본 계란찜도 되게 달잖아. 연근 맛있다. 연근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쉬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근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종종 썰어갖고 이렇게 이 초밥 양념해서 이 주먹밥 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먹밥 싸면은 도시락으로도 끝내주지. 냄새가. 스포먹기 냄새. 왜냐면 날치알 냄새 때문에 그럴 거야. 오이는 아삭아삭하고 연어는 부드럽고 날치알은 여러 가지가 있어, 터지고 약간 뭔가 입에서 오케스트라야. 많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 조화롭게. 와 이거 그냥 회전초밥집 이런 데서 후토맣게 팔잖아요. 그 맛 딱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밥을 비빌 때 설탕 안 하고 이제 알룰로스 넣고 이제 그렇게 저런 초를 넣어서 한 거라 그래서 좋은 거지. 그리고 나는 이 야채 조림을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메뉴를 집에서 할 생각 못 했잖아요. 코스코에서도 이런 거 팔아. 이렇게 쉽게 팔아. 근데 이제 먹고 나면은 이제 저거가 많이 맛있는 게 많이 들어서 불편해서 못 사 먹는 건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거든. 이거 정말 고급 요리. 맞아요. 고급 요리인데 돈도 별로 안 들고. 딱 손님 접대용. 저는 시댁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약간 나는 좀 요리 좀 잘하는 며느리다 이런 거 좀 생생낼 때. 진짜 한번 딱 가져가. 생생낼 때.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묵밥 약간 먹읍시다. 도라에몽 주먹인데 도라에몽. 내가 그거 도라에몽 숙였다 일어나면은 하나씩 꺼내는. 자, 이거는 이제 얼음 넣고 시원하게 이제 먹으면 되는데 이런 밥 같은 거 먹을 때 뭔가 부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육수가 기대돼요. 육수. 보통 이런 거. 근데 이거 동치미 육수 하잖아. 그래서 나 먼저 먹어보자. 겁난다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간도 안 봤거든.
이사님이 리틀 엘이거든요. 아, 저희 챌린지 팀에서 지난주에 저희 챌린지 팀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민어찜이랑 가지찜 해줬어요. 비슷해요. 에리님 재질이 비슷해요. 텍스처가 비슷하구나. 비슷한 종족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드세요.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전체 요리. 전체 요리로. 저 약간 입가심 싹 내려주는. 일가심으로도 이미 있죠. 맞아. 앞에도 먹고 뒤에도 먹어, 그럼. 그냥 멸치 육수를 건강한 걸로 우리 알룰로스랑 식초를 넣어서 만들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그 시판 동치미 육수에서 이렇게 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식당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지. 이걸 멸치 육수를 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떳떳하지, 먹여도.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얼음 넣어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오이 같은 거 좀 더 넣고 또 김치가 맛있는 집은 김치 국물도 좀 넣고 그러면 맛있지. 근데 이렇게 묵밥 먹으면 대기업의 맛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딱 할머니가 해준 묵밥. 약간 촌스러운 맛이지. 세련됐는데? 세련돼요. 이런 게 세련된 거야 사실은. 이제 금방 쫙 와닿지는 않는데 여러 번 먹어도 왜 질리지 않는 거 있지. 근데 이런 거는 평생 두고 먹는 레시피예요. 그리고 멸치 육수를 식구들한테 그 아주 감쪽같이 먹일 수 있는. 근데 멸치 육수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비린내 너무나 그게 조합이 잘 맞았어. 비린내가 나네요. 약간 새콤시큼? 그거는 이제 식초 들어갔으니까. 그런 맛이 나면서 또 입을 더 이렇게 향긋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식초, 설탕, 소금이잖아. 식초, 소금, 설탕이잖아.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일단 설탕을 알룰로스로 대처하고 식초를 내가 에사비를 넣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밸런스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일단 레시피를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해보고 해놓고 먹어보고 아 우리 집에는 조금 더 빼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육수를 더 붓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기준을 이제 잡아주는 거지. 대패 삼겹살을 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대패로 썰어 온 거예요. 썰어서 이렇게 손질해온 거거든. 이렇게 아니고 냉동으로 돌돌돌돌 말린 거 그거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빼면 되지. 썰어서 여기다 데쳐내서 찬물에다 담가서 건질 거예요. 그럼 끝이야. 근데 이제 데칠 때 그냥 해도 되긴 하더라고. 근데 생강이나 있으면 생강이나 생강즙을 조금 넣어서 하면은 끓는 물에 생강즙을 끓이지 않고 처음부터 넣어도 돼요. 그리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청주나 뭐 그런 거 넣어도 되고. 이거 냄새 생강즙 넣으니까 냄새 되게 좋은데요? 생강 냄새. 내가 생강을 좋아해갖고 제가 생강을 냄새가 되게 좋아. 내가 생강을 좋아해서 확나 냄새가. 그래서 이거를 썰어 볼게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초보와 저기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를 하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일이 띄고 있는다. 돋보기 쓰고. 돋보기 쓰고 띄다가 물은 끓고 막 이건 안 띄어지고. 네. 그렇게 하지 찢어지고 마시고.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나지. 다음에는 안 하고 싶어지지. 얘가 알아서 다 헤쳐지거든. 이 안에서. 그 대신 온도가 너무 한꺼번에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을 너무 조금 잡으면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면 온도가 너무 금방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을 조금 적당히 좀 이게 푹씩 잠기게 물을 좀 끓는 물을 담아주면 물이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 번에 넣지 말고 한 두 번에 나눠서 넣으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찬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찬물을 준비해 놓는 거지. 찬물을 준비를 딱 해놓고 자 건질 거 물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지. 건져서 어디 옮기셔요? 여기다 찬물 옮겨. 그리고 나서 물에서 빼서 그다음에 또 여기다 옮겨 놓을 거지. 근데 일단 찬물에 들어가면 예민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여름에 더 시원하게 먹을 땐 여기다 얼음 넣어서. 얼음 넣어서 하면 기름이 벌써 우리 딱 뜨죠. 아 굳어가지고 기름이. 그래서 그거랑 잡냄새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300g 정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샐러드 양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근데 왜 기준을 맞춰야 되냐면 소스 양을 터무니없이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스는 넉넉해도 돼요. 근데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300g 정도 하면 됐고 만약에 뭐 다 하고 났는데 400g 남았다면 다 하면 되지. 야채는 오이 한 개인데 한 개 많더라고. 그래서 오이도 한 반 개 정도 하고 양파도 작은 거 한 알 정도 해갖고 요거는 이제 요새
참나물인데 참나물 없으면 그 영양부추 같은 거 있을 때 영양부추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치커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야채 아무거나 상관없어. 지금 이거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아니면은 이쁘게 하고 싶으면 청홍피망도 같이 해도 되겠고. 근데 이렇게 참나물은 이런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지. 향도 되게 좋죠. 향이 나서 네. 그래서 참나물을 좀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물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밝혀진 거도 모르고 아직 안 밝혀진 것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골고루 먹어보고 하다가 자기한테 뭔가 그것만 먹으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빼는 거지. 근데 일단은 이런 샐러드나 이런 걸 통해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풀어진다고. 1분 정도 삶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빨간 게 없어져야죠. 빨간 게 빨간 게 없어져야지. 얇아서. 막 고기 앞에서 기름 튀고 열내는 거 없어서 좋다. 누구 손님 오기 전에 미리 해놓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지. 왜냐면 손님 온 다음에 막 비벼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소스 따로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다 넣어 놓고 오기 전에 이렇게 싹 식어도 되고. 생각보다 고기가 엄청 잘 풀어지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런 디테일을 모르면 그리고 안 떼어보고 할 생각은 못 해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디도 지난번 스무디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나한테 그 인스타 뭐지 태그 뭐로 계속 오거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이제 말로는 들었어도 진짜 이렇게 쪄서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엄두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치라고는 하는데 이상할 것 같잖아. 자, 이거를 이렇게 쏟았어. 그래서 찬물에도 한 번만 이렇게 헹구자. 끝이야. 좋지. 어머니 이거 얼려놔도 괜찮아요? 안 좋아. 왜요? 이건 하지 마. 왜냐면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놓은 거잖아. 네. 근데 예를 들면 양념에다 이렇게 버무린 제육볶음 같은 거는 네. 양념 맛으로 약간 촉촉하지. 만약에 이걸 정 얼리고 싶잖아. 그러면 네가 이걸 지퍼백에다 넣고 물을 좀 잘가 해서 얼려야 돼. 물이랑 같이. 물이랑 같이 나물처럼. 나물도 그렇게 얼려야 되는 거 알지? 나물도 고사리 같은 걸 데쳐서 얼릴 때 그거를 갖다 건져서 얼리잖아? 그럼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은 그게 이제 얼음이 잔뜩 들어있잖아. 그 얼음이 뭐냐면 고사리에서 나온 물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꺼내고 나면 고사리가 실처럼 된다고. 찌깃찌깃해서. 수분이 빠져서. 그래서 못 먹거든. 맛없어서. 그 밖에 물 있어야지 물이 못 그렇지. 나와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물을 잘박하게 해서 얼리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볼 때 얼려보진 않았는데 얘 다 먹지 뭘 이걸 한번 할 때 데치는 거 한 번에 끝내버려. 그래. 그러면은 지퍼백에다 물을 넣어서 같이 얼려. 그러고 나서 전날 냉장고에다가 옮겨놔. 아니면 실온에다 꺼내 놓든지. 저 양파는 사실 양파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양파를 나는 이렇게 갖고 찬물에다가 넣어서 물기를 빼서 매운맛을 좀 빼면 더 훨씬 상큼하고 좀 많이 먹어도 좋거든. 그래서 양파 이렇게 얇게 썰고 아니면 채칼 써도 돼.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를 아침에 자고 애가 일어날 때 톡톡톡톡톡톡 도마 소리에 듣고 깨는. 우리는 그랬거든.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우리는 그랬어 진짜. 딱딱딱딱딱 도마 소리를 압력밥솥에 밥 돌아가는 소리. 맞아. 소리 나고. 약간. 그리고 저녁 때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쯤 저쪽 굴뚝에서 연기 나고. 이거는 물에다 잠깐 담갔다가 탈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오이는 하나 정도나 아니면 반 개 정도 해도 돼. 내가 아까 하나 했는데 많아서 남았거든. 이 오이 속을 파내는 거는 무칠 때 있잖아. 무침 같은 거 할 땐 물이 생겨서 빼거든. 그런데 왜 참외도 속 빼는 사람이 있고 참외 속 다 먹는 사람 있지. 근데 나는 참외 속을 먹으려고 참외를 먹는 사람이거든. 단달. 근데 누가 그 속 싹 빼서 주면은 내가 막 점잖은 자리에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걸 다 봐. 근데 오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프레시한 맛을 주거든. 그런데 이제 무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샐러드로 금방 해서 먹을 때는 그냥 속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막 씨가 두껍게 그런 것만 아니면. 칼도 이렇게 제때돼서 짝짝짝짝 갈아 놓으면 칼가늘 아저씨한테 진짜 잘 소리다. 썰어보고 싶지 않니? 네.
남편분이 갈아주셨대요. 아니 가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왔지. 칼 가는 아저씨한테 갖다 줘. 그것도 아무나 하니? 토요일 날 새벽에 그분이 시장에 나오거든. 칼 가는 아저씨가. 그 새벽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게 최고인 거예요. 이런 남자 만나라. 이런 남자 만나라. 매운 길을 지금 떼주신 거예요? 매운 길 뺀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를 만나려면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날 당시 아가씨가 60 몇 킬로 했으니까 키도 작고 엄청 뚱뚱한 거지. 그래갖고 우리 남동생이 나한테 그랬어. 야, 누나 진짜 이 와중에 남자 생기면 진짜 그분 내면을 보는 분이다. 진짜 내면 보는 분을 만났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요새 자기 최고 몸무게라고 해서 내가 야 절호의 기회다. 내면을 보는 사람을 만날 기회다.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해 주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도 그 포커스가 외모에 맞춰진 사람한테는 절대 안 되지. 간택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극복하기가 어려워. 다 좋은데 성격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극복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극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15kg를 빠지고 뭐 10kg를 빠지고 해도 별 차이를 몰라. 외모를 잘 몰라. 모른대. 그래서 내가 저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왜 자기한테 의미도 없는 걸 가치를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냐고 싫어해. 좀 빠진 거 같지 않아? 빠진 거 같지 않아? 장일이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러지. 자, 이거 참나물도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썰어도 좋아요. 이 향이 너무 좋거든? 이 참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나물 한 박스씩 사서 싹 데쳐서 4kg짜리 박스. 3kg짜리 박스. 그럼 신선하거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허브잖아. 허브 같은 채소잖아. 저걸로 페스토 만들어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참나물 페스토. 그렇게 해서 한 박스씩 사서 딱 페스토 만들어 놓고 아니면 싹 데쳐갖고 참나물 무쳐 먹고 나머지는 샐러드 하고. 그러니까 참나물도 이제 여러분 저거에 식자재로 하나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럼 샐러드 끝났어요. 그리고 소스만 만들면 되거든. 이렇게 놓고 고기하고 됐잖아. 그럼 싸갈 때 이렇게 싸가라고. 이렇게 해서 고기도 같이 싸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 딱 해서 싸가고 그다음에 소스만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가서 쫙 패서 하면 되잖아. 되죠. 그럼 소스만 한번 조금씩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짠맛이 있어야 섞였을 때 야채랑 버무려졌을 때 약간 간이 되려면 살짝 간이 있어야 돼요. 저거 먹으면서 느꼈는데 면을 넣으면 딱 파스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저기에다가. 대패 삼겹 참나물 파스타처럼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봅시다. 샐러드 이게 지난번에 우리 샐러드 그때 하고 미역면이구나. 미역면도 있고 그다음에 곤약면도 있고 아주 풍부해서 다양하게 나왔는데 내 친구가 이거를 아주 무슨 회사 발표하듯이 보내서 잔뜩 그런데 그 덕에 진짜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성분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불지 않아서 저 온면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요? 따뜻하게. 이거를? 네. 온면으로 해서 먹어도 식감이 좋아요. 나는 그 샐러드 할 때 바로 해보시네요. 이거. 샐러드로 먹으니까 이걸 자르시는 것 같아요. 샐러드 먹을 때 너무 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우리 이따 먹자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노란 또 호박 곤약면인가는 또 노란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럼 이 소스, 이 소스로 버무리면 되잖아. 큰일 하셨는데요? 이따 오늘 큰일 했어.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맛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 된장 맛이 또 어떻다 할까봐 그래서 기순도 거 써봤어요. 이게 가격이 적당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왜냐면 기준 맛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집 된장이 조금 싱겁다 그러면 좀 더 넣어도 되고 땅콩 알러지 없는 사람들은 그 100% 땅콩 버터 있는 거 있지? 그거 이렇게 넣으면 약간 더 이렇게 거룩하면서 또 맛을 더 이렇게 쫙 잡아주지. 그렇게 해서 된장 2개, 그다음에 식초 2개, 레몬즙 2개, 올리브유 6개, 내가 개라는 거는 이 숟가락 큰 술을 말하는 거예요. 알룰로스 4개, 다진 마늘 하나, 그다음에 물 2개 넣어도 되는데 멸치 육수 있으면 멸치 육수를 2개 넣어서 이걸 넣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될까봐 약간 이렇게 주시하게 만들려고.
물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참깨가 4숟갈. 그래서 이걸 된장 참깨 소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된장만 들어가면 텁텁한 맛이 있을 수 있는데 참깨가 확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된장 맛도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되게 고소하게 됐죠. 참깨가 많이 들어가면서 된장을 이겨서 된장 맛이라는 느낌보다는 고소한 맛이 더 나죠. 근데 참깨 맛을 된장이 좀 이렇게 받쳐주지 묵직하게. 그리고 참기름도 2개 넣고 후추 좀 넣었어요. 자, 이대로 내가 넣을게요. 아, 매운 게 없네요. 응? 매운 게 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매운 거 넣고 싶으면 그 페페론치노를 이렇게 부셔 넣으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된장 2개, 진간장은 제가 그 양조 701 그냥 써요 이거. 쓰고 집에 좋은 그 국간장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써도 되는데 양을 좀 단맛이 짠맛이 강할 테니까 좀 덜 넣고 그 대신 이제 그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어간장 좋아하는 사람들 어간장 넣어도 돼요. 어간장 짜지 않고 좋더라고. 그리고 식초 2개. 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약간 겨자니 뭐 같은 거나 된장 같은 거 섞을 때는 재료를 다 넣고 섞으려면 얘가 잘 안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돌아. 근데 이렇게 물 많이 안 들어갔을 때 된장을 풀어놓으면 그다음에 쉬워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액체를 다 집어넣고 이거 풀려면 얘가 막 겉돌아서 이 거품기 써야 돼, 성가셔. 근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풀어지잖아. 이때는 수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식초 2개. 나중에 하려면 막 너무 돼지고 막 그러면은 막 뭉치고 막 또 신경질 나고 신경질 나지. 또 또 욕 나오지. 네. 응. 다시는 안 하지. 다시는 안 하려고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 같아. 뭐든지. 아, 레몬즙이 중요하네요. 레몬즙 없으면 안 넣어도 돼. 레몬즙 없으면 식초 넣어도 돼. 식초 넣어도 되고 아니면 화이트 발사믹 같은 거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게 샐러드 소스라서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 없으면 안 넣어도 돼. 그다음에 올리브유 몇 큰술이에요? 6큰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알룰로스 안 넣었지. 알룰로스 4개.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알룰로스 4개.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액체를 넣어도 돼요. 이 가루가 일반 설탕의 당도가 80%래요. 그리고 액체는 이거에 또 80%래. 그러니까 이걸 넣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거 2개, 이거 2개 넣어보자. 2큰술, 2큰술. 2큰술. 액체만 넣으실 거면 4큰술보다 조금 더 넣어야 되고. 근데 4큰술 넣고 맛봐. 왜냐면 굳이 단 거 싫은 사람은 자기 취향이 또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예상컨대 저처럼 지금 이제 단 거 되게 많이 멀어진 사람들은 한 절반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봐. 근데 너무 단맛 없으면 아예 음식이 맛이 없어지죠. 그럼 식구들이 건강한 음식에다 넣어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마늘 1숟갈.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달게 만들고 매번 만들 때마다 조금씩 줄여나가신대요. 아, 그리고 근데 가족들이 눈치 못 채게 줄인대요. 조금씩. 그러니까 첫인상은 달게 해주고 조금씩 줄인대요. 치밀하다, 야. 치밀하다. 그래도 이게 계량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피곤할 때는 음식이 아무리 짜도 짜게 못 느끼거든. 그리고 내가 위가 힘들 때는 막 단 게 땡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량이 참 중요해. 그다음에 참기름도 2개 넣었어요. 후추 약간 넣고 지금 참깨 4개 넣었어요. 자, 됐고 그리고 아까 육수 2컵. 그러면 농도가 딱 맞을 거예요. 이게 그걸 계량해서 하나하나 봐서 하기가 성가셔서 그렇지 육수가 어디서 나온 육수였죠? 멸치 육수. 멸치 육수. 내가- 맹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맹물로 되지? 돼요. 난 있어서 넣은 거지. 알겠습니다. 멸치 육수가 2숟갈, 2큰술이요? 2숟갈. 아니면 물 넣으면 돼요. 물 2숟갈 넣으면 돼요. 그 옛날에 막 여기다가 청주 넣고 막 미림 넣고 막 이랬었지. 미림이 필수였어요. 미림 넣고, 그런 거 엄청 썼거든, 나도. 청주 넣으면 취하는 거네요? 근데 좀 날아가긴 하지. 조금 지나면. 날아가긴 한데, 저기, 뭐라 그럴까. 맛의 있어. 변화가 있어. 청주 들어가면.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끝났어. 이거야. 냄새가 너무 좋았어. 끝났어. 아, 오늘 이건 집에 가서 바로 해야겠다. 바로 해야지. 재료 없는 거 있으면 여기서 갖고 가요. 감사합니다. 재료 없는 거 있으면 여기서 갖고 가요. 조금씩 맛봐봐. 너무 좋죠? 올리브 오일 향 확 나는. 끝이 되게 깨끗해요. 올리브유가 맛있어서 그래. 근데 여기다 또 올리브유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올리브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은 게 왜냐면 이건 참기름도 들어가고 참깨도 들어가고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진짜 동서양의 조화가 되는 레시피네요.
그다음에 이제 대패 삼겹 덮밥 남았어요. 덮밥은 말 그대로 그냥 다 볶아갖고 덮기만 할 건데 지금 그러기 전에 잠깐 해야 될 게 우리가 뭐냐면 양배추 써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내가 500g 장만했어요. 이것도 또 일일이 떼어서 하나씩 구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덜덜덜 말아있는 냉동 삼겹살은 그냥 구우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얘도 그냥 볶다 보면 그냥 다 풀어져요. 그래서 이건 500g 준비했고 이거 양도 사실 내가 만든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기를 좀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고 고기가 없으면 조금 하고 밥을 좀 덜 넣으면 되고 양배추는 이게 한 500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500에 한 500 했는데 뭐 한 400 해도 상관없어요. 크지 않은 거 4분의 1통. 그러네요. 이거는 그 물에다 담갔다가 한 10분 이상 담갔다 건져서 물기 뺀 거예요. 그 농약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번갈아 가면서 물에 담그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쓰는데 이거는 다 쓰는데 과일하고 저기하고 야채하고 다 할 때다 구연산. 저기 그렇지 그 산 들어간 거지. 네, 그냥 뭐 식초 쓰는 식초하고 베이킹 소다 이렇게 섞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물에다만 좀 담갔다도 괜찮다고 또 그러는 분들도 있어. 저 싸구려 식초 사서 써요. 양조 식초. 맞아. 칼칼 칼칼. 이런 거. 자, 이것도 대패 삼겹살인데 이것도 너무 크지 작지 않게 그냥 자기 맘대로인데 이렇게 한 입 크기 정도 되면 돼요. 너무 이렇게 막 1cm, 2cm 잘라 놓으면 이게 얇은 데다가 다 조사 놓은 것 같으지. 응. 여기다가 제가 그 고추기름 있으면 고추기름을 넣으면 좋아요. 없으면 그냥 아보카도 조금 넣어도 되고 근데 고추기름을 넣게 되면은 잡냄새가 싹 없어지거든. 근데 지난번에 고추기름 내는 거 우리 했거든.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고추기름 꼭 내길 바래요. 레몬 큐브처럼 이것도 이제 계속 얘기할 거야. 고추기름 와, 지금 이거 어떻게 해보자 다 먹었지? 태워가지고서는 영상 나갔어요. 이제 가서 보고 하면 돼. 이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돼지고기 같은 거 할 때 마늘, 생강 이런 거 안 넣어도 되거든. 와 틀려요 제가 한 거랑 왜 저는 왜 탄 냄새가 다 태워 먹었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또 2숟갈만 넣고. 조심하세요. 옷 좋은 거 입고 오신 분들은 조금. 저 불안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뚜껑부터 딱 조금 닫아. 막고 싶은 냄새. 여기다가 제일 먼저 그 굴소스를 제가 2숟갈 넣을 거거든요. 근데 고기 양념으로는 양념이 좀 과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양배추도 볶거든. 건져 그렇기 때문에 굴소스를 먼저 넣는 이유는 뭐냐면 굴소스도 좀 볶아지라고. 굴소스 그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좀 볶아지라고. 다 풀어지잖아. 끝났어.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볶은 다음 한 80%, 70%, 정도 익혀. 그 빨간 거가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불하는 간장하고 알룰로스를 넣고 그냥 졸이다가 이 고기를 싹 건져내. 고기를 건져내고 거기다가 양배추를 볶아. 끝이야. 간단하다. 그런데 내가 그거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고기를 볶고 마지막에 깻잎을 같이 볶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깻잎을 한 이게 몇 장이야? 1,000원어치인데 한 20장 되나 보다. 깻잎을 있는 대로 넣어서 마지막 고기 양념 볶을 때 싹 볶아서 같이 건져내 놓으면 자, 깻잎을 그 일본 덮밥집 같은 데 가면은 깻잎을 이렇게 안 하고 마지막 위에다 싹 얇게 해서 뿌리거든. 깻잎 뿌리고 그다음에 마늘 구운 거 뿌리고 해갖고 계란 후에 얹어갖고 그 돈불이 나오거든. 양배추랑 고기랑 따로 볶는 볶아야 되나요? 따로 볶아야 돼요. 왜냐면 수분 때문에. 수분 때문에. 그리고 간이 제대로 안 배요. 양배추랑 같이 하게 되면 그 고기에 간이 쫙 배야 되거든. 그래서 고기가 색깔이 딱 나야 되는데 양배추를 같이 하게 되면 물이 한강이 돼. 양배추도 물 나오지. 어느 정도 다 익었죠? 고기. 색깔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굴소스 2개를 처음에 넣고요. 그 다음에 간장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청주 같은 걸 넣었는데 나는 이제 와인 넣었어요. 그런데 그 고추기름 있는 사람은 안 넣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안 잡아도 되니까 와인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고추기름 있는 사람은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소주라도 넣지. 알룰로스 4개, 그다음에 진간장 3개. 근데 이건 항상 이 고기 같은 거 요리할 때 제일 먼저 설탕부터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맛을 딱 잡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래야지 설탕이 덜 들어가도 단맛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거든. 알룰로스 4숟갈.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간장 3숟갈 넣으면 끝입니다. 아, 고기 때깔, 아니, 고기 빛깔도 너무 좋네. 하던 대로 해. 일본 사람들이 매운 거 못 먹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 간장으로 하지. 끝났어. 얘가 더 조금만 졸으면 돼. 졸으면 색깔이 졸아서 자기 말 맞다나 때깔이 딱 나면 싹 건져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양배추를 볶는 거지. 그러고 끝이야.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깻잎만 넣고 볶아서 건져내라고. 후추 조금 넣을까? 후추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은 넣지 마세요. 벌써 맛있잖아. 마늘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요. 그 대신 나는 고추기름을 넣고. 그리고 고추기름 안 넣어도 마늘 안 넣어도 되더라고. 내가 아까 내가 어저께 요거 해놓은 거랑 양배추 볶아놓은 거를 두 접시를 가져가서 빵에다 넣어 먹은 거야. 빵에다 넣어 먹은 거야. 아, 저 기름이랑 나오는 소스에다가 볶는 거. 그래서 이 양념이 여기에 좀 과하다 싶게 한 거야. 왜냐면 얘 것까지 같이 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2숟갈을 넣겠어. 마법의 고추기름.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너무 근데 진짜 향 진짜 좋다니까. 계속 맡게 되는 향. 그냥 기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살짝 숨만 죽으면 되면 그래봐야 1분, 2분이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옮겨 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에다 하는 거 알려줄게. 양배추가 내가 좀 많다 싶으면은 여기 소금만 한 꼬집 정도, 한두 꼬집 천일염 넣으면 되고, 그러면은 간은 대충 맞을 거예요. 이걸 내가 그러고 나서 어저께 먹고 남은 거를 이거랑을 넣고 솥밥을 했다? 그냥 밥에다 이걸 다 넣고 데우면서 찬밥을 넣었어. 찬밥 하나를 그냥 넣고 버터 하나를 딱 꽂아갖고 뚜껑 덮어놨지. 이렇게 해서 먹었어. 이렇게 먹었거든? 먹고 남은 거 지금 다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쪽파만 쫙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근사한 그러니까 불고기집에서 밥 먹고 볶아 먹은 거 같이. 아, 저게 딱 그거네요. 불고기집에서 그 기름으로 볶아주는 거네. 그래. 밥 볶아 먹는 거. 근데 그걸 이제 건강하게 하고 레시피를 딱 준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아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멈춰도 되고, 난 조금 더 숨 죽이고 싶으면 아까 기다려.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이걸 빵에다 한 점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아니라 이제 밥을 해야지. 밥을 올려야지.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밥 풀게. 히히, 재밌다. 밥 썼을 거. 이렇게 설레고 재밌는 일이잖아. 자, 즉석밥 3개. 우리 빵 먹을 거 좀 남기자. 이거 다 깔아도 되고, 양배추만 더 하고 싶으면 양배추만 따로 또 볶아도 돼. 여기서 양배추만 또 볶을 때는 소금하고 간장이랑 또 넣어서 그렇게 양념을 해서 볶으면 좋겠지. 일품 요리인데요. 비주얼이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요. 제 남편이 제육, 좋아할 제육 것 좋아하는 같아요. 남자. 네. 제육인데 저거가 빠진, 그 고추장이 빠진.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간사하게. 쪽파는 있으면은 이렇게 간이시로 넣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의외로 쪽파가 이렇게 밥하고 비벼지면 맛있어요. 향이. 끝났습니다. 요리 끝났어요.